서영은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몸을 맡기고 싶은 충동이 그녀를 집어삼키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성적으로 사고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억눌러왔던 감정의 댐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준석의 허공에 맴돌았고 마침내 그의 코트 소매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47세의 윤서영은 결혼 22년 차 중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을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집안일과 아이들 뒷바라지로 채워졌고 남편 민혁과의 관계는 메말라갔습니다. 자신을 투명인간 같다고 느끼던 그녀의 집에 민혁의 대학 동기 박준석이 방문했습니다. 준석은 서영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칭찬을 건넸고 서영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신에 대한 관심에 미묘한 감정의 동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은 서영을 향해 민혁이 정말 행운아예요. 이렇게 멋진 아내가 있는데 라고 말한 후 따뜻한 차가 놓인 탁자 너머로 살짝 손을 뻗어 서영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찰나에 불과했지만 서영에게는 마치 정지된 화면 속 한 장면처럼 느릿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거실을 채우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했고 그녀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남편 민혁의 오랜 친구인 박준석이 이렇게 자신을 한 명의 여성으로서 깊은 감정을 담아 바라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옷을 뚫고 그녀의 피부에 스며들어 오랜 시간 메말랐던 그녀의 감각을 깨우는 듯했습니다. 서영 씨, 정말 매력적이세요. 준석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으며 따뜻한 온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서영의 귓가를 부드럽게 감쌌고 잊고 지냈던 자신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일깨우는 주문 같았습니다. 47세 두 아이의 엄마이자 평범한 가정주부인 윤서영은 이런 말을 들을 거라 평생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늘 집안일과 육아에 치여 자신을 돌볼 겨를조차 없었던 그녀는 이미 여성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다고 스스로를 단정 지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엄마와 아내라는 이름표 뒤에 숨어 투명인간처럼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준석의 말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강력한 자극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화끈거렸고 심장이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집안은 더욱 깊은 정막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남편 민혁은 지방 출장 중이었고 아이들은 학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집은 지금 오직 서영과 준석 단둘의 공간이었습니다. 거실의 부드러운 조명은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쌌고 마치 포근한 안개처럼 그들의 주위에 머물렀습니다. 준석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샌다루드 향은 그녀의 코끝을 간지럽히며 서영의 모든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그 향기는 마치 오래된 기억 속 아련한 설렘을 되살려내는 듯했습니다. 샌다루드 향은 차분하면서도 묘하게 섹시한 느낌을 주었고 이는 준석의 성숙하고 안정적인 매력과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그 향은 그녀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마법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서영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저항처럼 들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되뇌는 말과 달리 그녀의 몸은 준석의 온기에 끌리듯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저항할 수 없는 강한 이끌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민혁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데 수십 년간 굳건히 지켜왔던 충실한 아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까지
그녀는 자신을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하게 충실한 아내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준석의 눈빛과 그의 손길, 그리고 그에게서 풍겨오는 샌다루드 향해 그녀의 견고했던 신념은 마치 모래성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강물처럼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불꽃이 일렁이는 듯했습니다. 그 불꽃은 서영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욕망의 씨앗의 불을 지피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쪽에서는 안 돼라고 외치는 경고음이 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괜찮아, 조금만 덜하는 달콤한 속삭임이 유혹했습니다. 이성의 줄다리기에서 감정의 무게추가 서서히 준석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그녀의 떨리는 눈동자와 망설이는 손길에서 그녀의 갈등을 읽어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영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손을 조금 더 깊숙이 넣어 그녀의 등줄기를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옷 위로 그녀의 등, 근육을 스치자 서영의 몸에는 미세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강렬한 느낌에 그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누군가와의 육체적인 교감이 주는 짜릿함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더욱 뜨거워지는 듯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두 사람의 뜨거운 감정 속에서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준석의 존재, 그리고 그의 손길과 눈빛으로 채워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준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너무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녀를 응시했고 그 속에는 깊은 이해와 동시에 그녀를 향한 간절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은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몸을 맡기고 싶은 충동이 그녀를 집어삼키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성적으로 사고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억눌러왔던 감정의 댐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준석의 허공에 맴돌았고 마침내 그의 코트 소매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작은 접촉은 그녀가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기꺼이 자신을 내던지겠다는 무언의 신호 같았습니다. 준석은 서영의 작은 행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는 듯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영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졌고 공기 중에는 샌다루드 향과 서영에게서 나는 은은한 장미향이 섞여 더욱 짙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몸이 이끄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자신을 내맡기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22년간 지켜왔던 모든 견고한 울타리가 이 순간 마치 안개처럼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어김없이 새벽에 시작되어 아침 햇살이 창가를 넘어 식탁 위를 비출 때쯤이면 이미 분주함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잘 차려진 아침 밥상, 아이들의 등교 준비, 그리고 남편 민혁의 출근길 배웅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손끝에서 매끄럽게 돌아갔습니다. 서영의 시간은 집안일과 아이들 뒷바라지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매끄러움 속에는 오랜 시간 방치되어 굳어버린 균열 같은 것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중견기업 팀장으로서 숨 가쁜 나날을 보냈고 최근 들어 그의 삶은 출장이라는 이름 아래 더욱 멀어져 가는 듯했습니다. 그 빈자리는 서영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고독을 안겨주었습니다. 서영은 여전히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햇살에 비치면 윤기가 흐르는 단발머리는 그녀의 목선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은은하게 퍼지는 장미 향수는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 아련한 잔향을 남겼습니다. 미소 지을 때마다 반짝이는 눈빛과 부드러운 말투는
동네 이웃들에게조차 품격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고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민혁과의 관계처럼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민혁의 대화는 어느새 그래 같은 단답형으로 뚝뚝 끊어졌고 그녀를 여보라는 다정한 호칭 대신 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호칭 하나에서 관계의 거리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밤이면 침대 맞은편에서 들려오는 그의 한숨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서영의 심장에 내려앉는 무거운 돌덩이 같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로맨스는 이미 오래전에 마른 낙엽처럼 바스라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사는 동거인에 불과한 듯 느껴졌습니다. 서영은 자신이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간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식탁에 놓인 반찬처럼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해서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침을 아무리 정성껏 차려도 민혁은 스마트폰만 보며 밥을 먹을 뿐 맛있다는 말도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 한 번도 온전히 닿지 않았습니다. 접시에 담긴 온기 가득한 음식만이 그녀의 손길이 닿았음을 짐작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식사를 마친 후 민혁이 현관문을 닫고 나서는 순간 집안은 또다시 차갑고 텅 빈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민혁이 부산 출장으로 일주일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보통이라면 남편의 부재가 주는 공허함에 익숙해질 법도 했지만 서영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찾아오는 정막 속에서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그의 무관심한 시선과 단답형 대답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조용히 앉아 읽고 싶었던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으로 쏟아지는 가을 햇살을 바라보는 그 시간은 그녀의 마음에 얇은 온기를 불어넣는 듯했습니다. 오후에는 고요한 거실에서 나지막이 흐르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뜨개질을 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실을 엮는 동안 지난 세월 속에서 엉켜버린 감정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낯선 평화로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는 소리만이 창밖에서 들려오던 순간 정막을 깨고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익숙지 않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서영의 가슴이 순간 철렁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학원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민혁은 먼 부산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없는데 서영은 주춤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복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문 너머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잠금 장치를 풀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들어온 차가운 가을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마자 서영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듯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빗물을 머금어 살짝 촉촉해진 짧은 머리칼, 턱수염이 듬성듬성 자라 있었지만 여전히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민혁의 대학 동기이자 이따금 명절이나 부부 동반 모임에 함께 참석했던 박준석이었습니다. 서영의 기억 속에서 준석은 늘 민혁의 옆자리를 지키며 마치 민혁의 그림자처럼 존재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희미하고 불분명한 안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홀로 남겨진 집의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그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둑한 저녁 현관등 아래에 온전히 서서 묵묵히 서영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뚜렷하고 깊은 하나의 완벽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서영 씨, 안녕? 준석의 목소리는 민혁의 무뚝뚝한 단답형과는 달리 비 내리는 밤의 고요함 속에서도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젖은 가로등 불빛처럼 부드럽게 빛나며 걱정스러움과 동시에 따뜻한 위로를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서영은 순간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주위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녀에게 이렇게 온전히 아무런 꾸밈 없이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 민혁은 늘 스마트폰 너머에 시선을 두었고 아이들은 자신들의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마른 대지에 떨어진 빗방울처럼 그 따스한 시선을 갈구하고 있었던 걸까요? 준석 씨,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서영의 목소리는 놀라움에 살짝 떨렸습니다. 너무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자신의 존재감을 불현듯 마주한 탓인지 그녀는 자신의 초췌한 모습이 그의 시선에 고스란히 드러날까 무의식적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단발머리는 비록 차분했지만 며칠 밤잠 못 이룬 흔적이 역력한 그녀의 얼굴 위로 피로가 어른거렸습니다. 거울조차 제대로 들여다볼 여유 없이 집안일과 아이들 뒷바라지에 지쳐 자신을 돌볼 틈조차 없었던 지난 날들이 마치 흐릿한 사진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석은 서영의 그런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표정을 읽었는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방울이 나무숲에 떨어지는 소리처럼 섬세하고 신중했습니다. 민혁이가 부산에 출장 가 있는 동안 혹시 서영 씨 혼자 불편한 건 없는지 궁금해서요. 민혁이와 연락이 잘 안 돼서 염려스러운 마음에 서영 씨한테 직접 여쭤보려고 들렀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 혹시 저 때문에 번거로우셨다면 죄송합니다. 그의 말은 예에 바르고 배려심이 가득했습니다. 민혁에게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종류의 섬세함이었습니다. 서영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늘 홀로 고립된 성 같았던 자신에게 이렇게 누군가가 찾아와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면서도 그녀의 가슴 한구석을 조심스럽게 간지럽혔습니다. 그 낯선 감각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미한 희망 같기도 했습니다. 차가웠던 현관의 공기가 그의 말 한마디로 조금씩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고 말고요.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들어오세요. 밖에 서 있지 마시고. 서영은 자신도 모르게 현관문을 활짝 열며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현관등 아래 서 있던 준석은 따뜻한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신발에서는 빗방울이 뚝뚝 떨어져 신발장 타일에 작은 물방울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서영의 안쓰러운 듯한 시선을 느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보이는 비 내리는 바깥 풍경과 고요한 집 안의 대비가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영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파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투명했던 삶에 작지만 확실한 색채를 지닌 점 하나가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더 이상 혼자만의 고요함으로 채워지지 않을 것 같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준석은 47세로 서영과 동갑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순간 그의 존재감은 서영의 텅 빈 일상에 낯선 활력을 불어넣는 듯했습니다. 180cm의 훤칠한 키에 규칙적인 운동으로 다져진 듯한 다부진 체격은 검은색 코트 위로도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은혜색이 살짝 섞인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겨져 있어 세련되면서도 연륜이 묻어나는 매력을 풍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온화했으며 서영을 향해 지을 때마다 눈가에 섬세하게 잡히는 주름마저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는 묵직하면서도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서영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혁과는 다른 종류의 여유롭고 안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성공한 건축 디자이너로 젊은 시절 짧은 결혼 생활 후 오랫동안 독신으로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력과 살아온 이야기는 서영에게는 미지의 세계와 같았습니다. 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그녀의 세상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민혁이 사무실에 두고 간 자료를 가지러 왔어요. 준석의 말에 서영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며 자연스럽게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사실 민혁과 준석은 종종 업무 관련으로 만났기에 서영에게 준석의 방문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건축 설계와 관련된 복잡한 도면이나 중요한 계약 서류가 오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날 현관을 들어선 준석의 시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자료를 찾으러 온 이의 시선이라기보다는 서영을 탐색하고 조심스럽게 살피는 듯한 묘한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영의 메마른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으로 그녀를 감쌌습니다. 거실로 안내하며 서영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도 없는 낮 시간, 이렇게 집에 단둘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고 이상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그녀는 차를 준비하러 주방으로 가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흐트러진 단발머리를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힐끗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지쳐 보이는 얼굴에 생기가 없을까봐 오랫동안 외면했던 립스틱을 찾아 들고는 조심스럽게 덧발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입술에 선명하게 피어난 붉은색이 잊고 지냈던 자신의 존재를 상기시켜 주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감각에 당황스러우면서도 가슴 한편에서 작은 파동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서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앉은 자리에서 은은한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왔고 그의 뒤로는 서영이 정성껏 가꾼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따뜻한 허브차 잔을 받아 든 준석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서영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영 씨, 늘 고생 많으시죠? 저도 민혁이 옆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요. 서영 씨는 늘 묵묵히 이렇게 가정을 지켜주고 계시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가 내뱉은 문장 하나하나에는 평범한 인사 이상의 진심 어린 관심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의 귓가에는 고생 많으시죠라는 그의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민혁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의 노고를 알아주는 것 같은 기분에 서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져 있던 감정의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였습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서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부담스럽기보다는 그녀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는 듯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이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차분한 햇살이 감도는 가운데 은은한 조명은 실내를 부드럽게 감쌌고 차가운 계절에 어울리는 포근한 향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마치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고요하고 아늑한 섬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오랜 연인처럼 편안하면서도 동시에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준석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혁이 정말 행운아예요. 이렇게 멋진 아내가 있는데 그의 말은 서영의 마음에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멋진 아내라니요. 민혁에게 이런 칭찬을 들은 지가 언제였던가요?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칭찬은 아이들이 어렸을 적 어쩌다 한번 건성으로 내뱉었던 밥 맛있네 정도였습니다. 그마저도 이제는 아득한 예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살짝 붉어졌습니다. 쑥스러움과 동시에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불현듯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눈길을 피했지만 이내 다시 준석을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하고 따뜻했습니다. 거짓이나 빈말이 아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탄이었습니다. 서영의 입가에는 어색하지만 작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제가 늘 부족하죠.
그녀는 형식적인 대답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준석의 칭찬이 그녀의 마른 심장을 촉촉하게 적시는 단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엄마와 아내라는 틀에만 가둬두었던 그녀는 준석의 시선을 통해 윤서영이라는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거실을 채우던 차분한 공기 속에서 준석의 낮은 목소리와 그의 따뜻한 눈빛은 서영의 마음에 잔잔하지만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준석의 말과 그의 시선을 한참 동안이나 되뇌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잊고 지냈던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작은 칭찬 한마디가 그녀의 오랜 갈증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위험한 설렘. 준석은 서영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칭찬을 건넸고 서영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신에 대한 관심에 미묘한 감정의 동요를 느꼈습니다. 준석이 서영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을 때 서영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성과 알 수 없는 이끌림이라는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다행히 혹은 아쉽게도 준석은 서영의 어깨를 감싸는 대신 조용히 손을 내렸습니다. 차를 마시며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팽팽했던 긴장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거실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대화의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준석은 아이들 이야기, 학부모로서의 고민, 그리고 민혁과 관련된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는 서영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한 추임새를 넣어주며 그녀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서영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민혁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식적인 대화만 오갈 뿐 진정한 소통은 없었습니다. 서영은 준석과의 대화 속에서 그녀 스스로도 잊고 있었던 자신의 감정들을 다시금 발견하는 듯했습니다. 대화는 조심스럽게 부부 생활에 대한 영역으로 흘러갔습니다. 준석은 민혁의 친구였지만 신기하게도 서영은 그에게 마음을 열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제3자였기에 더욱 솔직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민혁이 요즘 바빠서 서영 씨가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준석의 말은 서영의 마음 가장 깊은 곳,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상처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외로웠습니다. 남편의 부재, 그리고 함께 있어도 느껴지는 심리적 거리감은 그녀를 점점 더 고립시켰습니다. 민혁과의 대화는 오로지 생활비나 아이들의 학업 문제로만 한정되었고 부부로서의 친밀감, 감정적인 교류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은 한 침대에 나란히 누워도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는 남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익숙해졌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그 떨림은 그녀의 솔직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잊으려 애썼지만 준석의 말 한마디가 그 얇은 벽을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익숙하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죠. 준석은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서영을 지그시 바라보며 소파에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거리가 좁혀지는 순간 준석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샌다루드 향이 더욱 짙게 서영의 코끝을 감쌌습니다. 서영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의 존재를 인식하는 듯 감각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준석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나지막했지만 그 말은 서영의 마음에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서영 씨 같은 분이 혼자 있는 건 정말 아까워요. 그의 손이 소파 등받이에 올려져 서영의 어깨와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는 듯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서영은 그 손길을 의식하며 숨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듯
거실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아슬아슬하게 존재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서영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그 속에는 이러면 안 된다는 이성의 외침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망설이는 감정의 미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거부보다는 갈등과 혼란이 더 큰 목소리였습니다. 준석의 손이 결국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따뜻한 온기가 옷을 뚫고 서영의 피부에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몸을 움츠렸지만 그를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온기가 더 깊이 스며들기를 바라는 듯 무의식적으로 어깨에 힘을 뺐습니다. 서영 씨, 정말 매력적이세요. 그의 속삭임이 다시 귓가를 스치자 서영은 감고 있던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 눈을 감은 순간 그녀는 22년간 민혁 외의 남자에게서 이런 종류의 강렬한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이 일제히 깨어나는 듯했습니다. 낯설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익숙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메마른 내면을 적시는 단비와 같았습니다. 준석의 손길은 단지 육체적인 접촉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듬어주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길에서 위로와 동시에 그녀가 갈구하던 나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민혁과의 관계, 아이들, 현실의 모든 것이 희미한 안개처럼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일정이 바뀌어서 일찍 왔어. 민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나 지금 목소리는 마치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두 사람을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서영과 준석은 화들짝 놀라며 급히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소파 사이의 간격은 순식간에 원상복구되었지만 그 사이에 흐르던 뜨거운 공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영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심장은 광란하듯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났습니다. 민혁은 잔뜩 들뜬 표정으로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어두운 바깥 날씨와 장거리 운전에 지친 듯했지만 예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안도감이 컸습니다. 그는 서영과 준석 사이에 흐르던 이상한 기류나 미묘한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했습니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아무런 의심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준석이, 너 왜 여기 있어? 자료 다 받았어? 민혁의 물음에 준석은 놀랍도록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소파에서 일어서며 민혁에게 가볍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혁이, 자료 다 찾았어. 서영 씨가 따뜻한 차도 주시고 잠시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 일정이 변경된 모양이네. 수고 많았다, 친구. 준석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심장은 여전히 광란하듯 요동쳤습니다. 그의 온기와 향기가 아직도 그녀의 피부에, 그리고 그녀의 영혼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혁은 준석의 자연스러운 태도에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그저 평범한 친구의 방문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준석의 차분한 표정과 대비되는 자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날 것만 같았습니다. 앞으로 그녀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 짧은 만남이 그녀의 견고했던 일상의 균열을 일으킨 시작점이 될 것임을 서영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두려움보다는 묘한 기대감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석의 손길,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 순간의 설렘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민혁을 바라보았다. 22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는 낯선 사람 같았다.
며칠 뒤 준석에게서 문자가 왔다. 그날 일 죄송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서영 씨도 그렇죠? 서영은 답장을 망설였지만 결국 짧게 답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녀는 거부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일주일 후 서영은 준석과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서영 씨를 힘들게 하려던 게 아니에요. 준석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저도 그날 뭔가를 느꼈어요. 서영의 고백에 준석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럼 가끔 이렇게 만날까요? 친구로서. 서영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점차 관계는 깊어졌다. 준석은 서영을 여자로 대했고 그녀는 그의 곁에서 다시 살아나는 자신을 느꼈다. 민혁이 돌아온 후 서영의 일상에는 미묘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무심했던 거울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화장에 신경 쓰며 잃어버렸던 생기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게나 걸치던 옷들도 이제는 준석과의 짧은 만남에서 느꼈던 설렘을 상기하며 세심하게 골랐습니다. 은은한 장미 향수 대신 조금 더 산뜻하고 발랄한 향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 어린 미소가 피어났고 주변 사람들도 그녀의 변화를 알아챌 정도였습니다. 잊고 지냈던 윤서영이라는 이름 석자가 다시금 빛을 발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그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을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은 밤마다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혼자 눈을 뜨고 있을 때면 그의 온기와 향기가 생생하게 떠올랐고 그럴 때마다 죄책감의 무게는 더욱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지켜왔다고 믿었던 자신의 삶에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혁이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다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예뻐졌네. 무슨 일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정말로 별다른 의미가 없는 피곤한 남편의 단순한 관찰만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서영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변화를 눈치챈 걸까요?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기분 전환하려고.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불안감으로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혹시라도 자신의 감정 변화를 알아챌까봐, 준석과의 미묘한 기류를 감지할까봐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준석은 민혁이 집으로 돌아왔던 그날 이후에도 종종 서영에게 연락했습니다. 때로는 안부를 묻는 가벼운 메시지였고, 때로는 그녀의 안녕을 염려하는 진심 어린 전화였습니다. 2달쯤 지났을 무렵 준석이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서영 씨, 하루 종일 함께 보내지 않을래요? 조용한 펜션에서. 서영은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안 되라고 외쳤지만 이미 그의 향기에 중독된 듯한 자신의 마음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민혁과 이렇게 오붓한 시간을 보낸 지가 언제였던가요? 연애 시절의 설렘이나 신혼의 풋풋함은 이미 오래전에 희미한 추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준석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순간의 충동이었을까요? 아니면 메마른 일상에 대한 지친 반항이었을까요? 그러나 펜션에 가기로 약속한 전날 밤,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민혁의 의심이었습니다. 민혁은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TV를 보던 서영에게 불쑥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영, 요즘 준석이랑 연락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영은 들고 있던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당황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가시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되물었지만 목소리는 이미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TV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무미건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왔을 때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 민혁의 말이 서영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의 미묘한 긴장감을 민혁이 정말 눈치챘던 걸까요? 그의 말은 그녀의 모든 가식적인 방패를 무너뜨리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민혁은 평소에 무심한 듯 보였지만 때로는 날카로운 직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심의 싹이 한번 트면 뿌리 뽑기 어려운 성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샤워를 마치고 침실로 들어선 서영의 눈에 충격적인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아있는 민혁의 손에는 그녀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에는 이글거리는 불꽃이 타오르는 듯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준석과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펜션 예약에 대한 언급,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감정들이 담긴 대화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혁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집안을 뒤흔들 듯 거대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서영의 휴대폰을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서영의 눈에 흐릿하게 메시지 내용이 들어왔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아파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서영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숨길 방법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 버렸습니다. 민혁의 분노는 통제불능 상태로 폭발했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벽을 내려쳤고 작은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22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해? 어떻게 감히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와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모멸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영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마음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 방울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2년간 함께 쌓아온 모든 신뢰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준석을 불러냈습니다. 조용하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그를 추궁했습니다. 그들의 15년 우정은 단 몇 분 만에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 아내를 두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혁의 고통스러운 절규는 준석의 굳게 담은 입술 앞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숙인 채 민혁에게 사과했지만 민혁은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 사이에는 너무나 큰 균열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준석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게 서영과 준석의 관계는 시작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민혁은 서영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 한창 중요한 시기에 놓인 아이들을 생각해 그는 겨우 참고 이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부부관계는 유지되었지만 그들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냉각되었습니다. 따뜻했던 집안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고 민혁과 서영은 마치 투명한 벽을 사이에 둔 것처럼 서로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고독하게 변해버렸습니다. 한순간의 끌림으로 인해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밤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6개월이 지났다. 서영과 민혁은 같은 집에 살지만 부부로서의 관계는 사라졌다. 서영은 깊은 후회 속에 빠졌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린 대가가 너무 컸다. 준석은 연락을 끊고 다른 도시로 떠난 듯했다.
서영과 민혁은 부부 상담을 시작했다. 상담사는 말했다.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요. 서영은 자신의 외로움과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을 털어놓았다. 민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 여자로 보지 않고 그냥 엄마로만 봤어. 어느 날 민혁이 서영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넸다. 다시 시작해보자. 그의 말에 서영은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희망은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이 아닌 중년 부부의 권태와 외로움,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훈이다.